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7 1부 시작합니다.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충주 라이트월드에 대해 법원이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주시가 내린 사용 수익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는데 라이트월드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충주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라이트월드 측이 충주시의 사용 수익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충주시가 허가 취소 근거로 제시한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공원관리 미흡,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4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도 상실되면서 라이트월드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무술공원에 설치된 라이트월드 시설물을 모두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오늘 그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라이트월드와 관련된 그런 논쟁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주 시민들이 무술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항소도 할 거고요. 항소, 상고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 무슨 불법 집단인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법원이 라이트월드 측이 낸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날씨 때문에 매미나방 유충들이 벌써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에 있던 나무들을 모조리 갉아먹고 심지어 인근 주택가까지 습격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입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산림이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녹음을 파괴한 포식자는 송충이처럼 생긴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이기다 소나무와 참나무, 아카시아와 감나무까지 수종을 가리지 않고 나뭇잎을 갉아먹어 줄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파리를 갉아먹기 위해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송충이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매미나방은 유충 단계에서 엄청난 식성으로 식물의 잎과 나뭇잎을 먹어치웁니다. 7, 8월까지 손바닥 크기의 성충으로 자라는데 사람 몸에 닿으면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된 유충들이 보름 전부터는 주택가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화를 신어도 옷을 두껍게 입어도 이 속으로 막 들어가요. 기어 올라와서. 그래서 정원일도 못하고 집안을 꼼짝 못하고 있었죠. 매미나방 유충이 올해 기승을 부리는 건 지난 겨울 한반도 날씨가 유난히 포근해 애벌레 개체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파리는 얼추 다 갉아먹었고요. 지금 다 갉아먹고 또 이동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그 벌레가. 그래서 이동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해충이 전례 없이 기승을 부리자 산림당국은 올여름 대책본부를 구성해 대대적인 방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선생님들의 고충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학생들 관리하느라 진땀을 빼는 데다 등교 수업에 원격 수업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책상을 닦는 것으로 시작하는 아침. 하루 3번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하다 보니 목은 이미 쉬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학생들 거리두기 관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자들 걱정뿐입니다. 저희 반에서 확진자가 나올까 봐 혹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제가 아픈 건 상관이 없는데 제 아이들이 아프면 선생님들이 수시로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쉬는 시간에도 또 점심시간에도 모든 선생님들께서 같이 아이들 등교가 시작됐어도 병행 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원격 수업 제작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수업 자료를 또 제작하는 데 있어서 또 저작권이라고 한다든지 또 그런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돌발 상황에 대한 걱정과 부담도 큽니다. 갑자기 매뉴얼에 없는 돌발 상황이 학교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돌발 상황에 어떻게 잘 대처를 해낼 수 있는지. 특수학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중증 장애 학생들이 많다 보니 감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체온이 일정치가 않아요. 기저질환들이 있다 보니까 체온도 자주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유의 있게 관찰하고 걱정과 설렘 속에 제자들을 맞이한 선생님들은 오늘도 2중 3중의 고충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오는 31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제주해경과 마을 주민들이 바다의 날을 앞두고 하유항에서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어선에서 버린 어구뿐 아니라 생활 쓰레기까지 버려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잠수복으로 갈아입은 제주해경 특공대원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항구한 바닷속은 온갖 쓰레기가 뒤덮여 있다시피 합니다. 어선에서 버린 폐통발과 폐그물 같은 어구가 나뉜 겁니다. 폐타이어도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심지어 생활 쓰레기도 발견됩니다. 실제로 이제 다녀봤을 때 위에 그냥 깔려 있는 것들도 많지만 이제 뻘에 깔아앉아서 살짝살짝 보이는 그런 큰 쓰레기, 작은 쓰레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바닷속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1시간 동안 건져 올린 수중 쓰레기만도 7톤가량. 쓰레기의 상태를 살펴보니 오래전부터 계속 쓰레기가 버려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닷속에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주변 마을 어장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70-80% 줄였죠.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게를 이렇게 해봤는데 성게 알이 하나도 안 쳤어요. 해녀들이 진짜 솔직히 성게에서 진짜 10원도 못 벌었어요. 더욱이 바다에 버려진 폐구물 같은 어구 때문에 해녀들이 조업을 하다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매년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는 평균 13,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거를 해도 다시 해양 쓰레기가 버려지고 밀려들면서 수중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악순환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2015년 첫 방사를 시작한 예산의 황새가 처음으로 예산을 벗어나 자연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더구나 인공 둥지가 아닌 스스로 둥지를 짓고 부화까지 한 건 1971년 충북 음성의 마지막 자연 황새 이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TJB 조상환 기자입니다. 아파트 17층 높이인 50m 상공의 송전탑 꼭대기에서 어미 황새가 새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2015년 1호 방사 황새인 수컷 대왕이와 지난해 방사한 암컷 화평이가 짝을 이뤄 부화했는데 모두 4마리로 지난 3일 태어났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솜털을 벗지 못했지만 왕성한 식욕으로 어미들이 번갈아가며 먹이를 물어오기 바쁩니다. 7월 초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기 전까지 어미 황새들의 먹이 활동은 계속됩니다. 방사 황새가 예산을 벗어나 부화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높고 튼튼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이 평평하기 때문에 황새 둥지로 사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풍요로운 먹이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또 외국에서는 송전탑에 둥지를 짓는 황새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입니다. 특히 사람이 만들어준 둥지가 아닌 황새 스스로 위치를 선택해 부화까지 성공한 것은 1971년 충북 음성의 마지막 자연황새 이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거의 60년 만에 마을에서 황새를 보게 된 인근 주민들도 반색입니다. 우리 창문 앞에 와서 노니까 아주 늘 꼭 친구가 오는 것 같아. 요새 좀 며칠간 안 오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여기 새끼 까는지 난 몰랐죠.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는 모두 50마리로 이들이 짝을 이뤄 부화한 황새도 태안 송전탑 새끼 황새를 포함해 49마리나 되는 등 사라졌던 황새가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씩 뜨거운 열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주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햇살이 내리쬐며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27도 안팎을 보이며 햇볕에 조금만 서 있어도 덥겠습니다. 아마도 오늘까지가 기분 좋은 봄 날씨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말 날씨 살펴보시면 모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종일 맑은 가운데 낮 체감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그래도 주말 내내 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도 없는 만큼 이번 주말 동안 밀린 빨래는 마음 놓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개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충주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하고 당 정책 사령탑에 오른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 이후에도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먼저 당선 축하한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당선 이후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좀 바빴습니다.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우선 그래도 지지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제 2차 추경 빨리 와서 해라 그래서 제가 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국민 모든 분에게 드리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협의를 했는데 가급적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쳤고요. 그 끝나자마자 처음에는 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로부터 좀 부름을 받아서 당 정책위 의장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선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선거에 임해서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되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당에 많은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난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매우 바삐 지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4.15 총선 이제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4.15 총선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들 기대에 참 못 미치는 그런 성적표를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우리 충주만 해도 그동안 제가 좀 3선까지 오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매일 이제 충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고 또 예결위 간사 등 여러 가지 바쁜 일 맡으면서 중앙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국비 예산도 많이 따오고 했기 때문에 좀 그동안 그래도 성과를 봐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표를 많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이제 3선 됐는데 우리 당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평가를 내려주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당이 수권 정당이나 대한정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 주시지 못하는데 이제 3선이 되니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의 표심이 저한테까지 온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민심을 겸허히 받아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받는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당 안팎으로 많은 기대를 받기도 하는 자리고요. 또 책임감도 막중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원내대표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런 난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선거에서 참 아주 참 비참할 정도의 그런 성적표를 받았는데 네.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가 기반이 되는 기초를 이루는 그런 노력도 해야지 되고 또 지금 있는 당 지도부 지도체제 문제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문제 또 21대 원구성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주호영 원내대표와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책위 의장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서 인정받고 국민들이 수긍하는 그런 국민 공감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쵸. 국민들과 괴리되지 않는 국민들로부터 괴리되지 않는 그런 정책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책을 만들어내서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대한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2년 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뭐 당에 산적한 이런 난제들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2년 뒤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선과 또 지방선거 대비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님을 비롯해서 사실 이제 충북 지역에 있는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 역량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역 정치권에 갖는 기대도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유치에 성공이 했습니다. 그 밖에 또 여야가 공통 공약한 사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공조를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리 이제 충청북도는 정치권에서 또는 중앙 정책에서 좀 소외되어 왔던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젠 다선 의원들이 많이 있는 만큼 중앙 정치에서 충북의 목소리를 높여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당선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네. 유치하는데도 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앞으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문제라든지 네. 또는 지역의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중부 고속도로, 또 충북선 고속화 문제, 또 중부 내륙선 철도 문제 이런 SOC 문제들도 있고요. 네. 이런 문제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 간 같이 협의를 하는데 제가 또 중진 의원으로서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충주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는 서충주 신도시 그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이제 일자리 15,000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전국적으로 그 미래 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충주만의 좀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좀 공약을 이행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충주에 이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야 충주가 발전할 수 있는 도시, 그렇죠. 또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약을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래서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수소 전기차 특화 또는 또 하나는 바이오 헬스 특화 이런 두 개의 특화 산업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현대모비스의 수소차 연료 전지 증축
공장을 유치했고요, 충주에서. 네. 또 산업부에 이와 관련되는 R&D 사업들을 한 3개 유치를 했습니다. 수소전기차 부품연구개발센터라든지 수소 충전소와 관련되는 R&D 2가지 유치해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소전기차 특구를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수소전기차 특구가 되면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소전기차 특구를 만들어서 수소전기차와 관련되는 기업들 그리고 사업들을 유치해서 특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바이오 헬스는 충주가 이제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 가지정돼 있거든요. 지금 KDI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네. 본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도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특화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량 기업과 또 국가 공공기관을 이제 30개 유치를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앞서 사례들을 보면 뭐 공공기관에 이전을 하더라도 이제 가족이 함께 다 이주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제 정주 여건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런 제가 공공기관 또 우량기업 30개를 유치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도 15,000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젊은이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그곳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또 유능한 인재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 와서 사는 네.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곳에 채용할 수 있도록 저는 공공기관 기업의 지역 인재들을 일정 부분 채용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충주에 이제 기업 도시가 있는데 네. 가족과 함께 어린이와 함께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 가족 자녀들이 편입하게 차질이 없도록 전학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들어와서 바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특별히 다른 혁신 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20대에 냈긴 냈는데 좀 늦게 내가지고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21대 발의해서 그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취업이 되고 또 유능한 인재들이 충주에 와서 좋은 정주 환경과 함께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정책위의장으로 또 활발한 활동을 해주실 텐데요. 어떤 정치로 보답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과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꼭 이행하는 그런 믿음의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신분립을 정치 신조로 삼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3선이라고 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을 더 낮은 자세에서 더 높이 섬기는 그런 섬김의 정치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시민들 모든 분들을 다 끌어안고 또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도 여야가 함께하는 그런 화합의 정치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심적 역할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주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